네, 안녕하세요. 김우탁 농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노무 제공인 노무 제공자의 실업급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2022년 지금 이제 12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이제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요. 벌써 이제 75강이고요. 자, 이 문제는 노무 제공자, 보통 특고라고 불리우는 그 근로자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요. 자, 이분들에 대한 이제 실업급여인데,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그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2023년, 지금 촬영하는 현재 시점에서 내년도에 그 예상 문제라고 넣은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올해, 그러니까 2022년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요. 그 특이사항 보시면 2021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사업이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최소 12개월은 피보험 단위 기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론적으로 7월 이후부터 수급권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제 보통 5월에 치러지다 보니까 이 7월 기준으로는 아직은 그 탄생하지 않았던 거죠. 그 구직급여 수급자가. 그래서 올해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 뒤에서 이제 해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행령 내용이 꽤 길어요. 그래서 그 지문이 너무 길어지니까 안 낸 측면도 있지만 그 괄호 채우기 형태거나 지금 제가 보기로 구성한 형태로는 내년도에는 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출제 조문 및 주제는요. 고용보험법 77조의 8에서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쪽에서 구직급여에서 따왔고요. 어떤 소득요건과 관련해서 시행령 104조의 15까지 나가요. 그래서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 제가 구성한 거는 실업급여라고 알려진 구직급여 일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구성한 걸 보시게 되면 고용보험 법령상 노무 제공자의 구직급여 요건 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직급여에서 중요한 거는 기준기간인데 일반 상용직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18개월이고요. 그리고 피보험 단위 기간은 180일인 건 알고 계시죠? 근데 문화예술인도 기준기간은 24개월인데 그 문화예술인은 피보험 단위 기간이 9개월이면 족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화예술 영역은 이 노무제공자 노동시장보다는 어떤 소득의 어떤 발생, 어떤 기회가 조금은 더 적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노무제공자 같은 경우는 절반인 12개월에서 24분의 12 해서 이 숫자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기준기간 안에 이게 이중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용직 근로자, 문화예술인, 노무제공자 막 혼재해서 가입이 되다 보니까 기준기간은 충족을 하더라도 되게 시행령에서 되게 복잡한 식이 있어요. 근데 부등호까지 나오는 식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도 좀 나오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아마 내년 시험 직전에서 학원가에서는 분명히 해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랬을 때 상태적으로 노무제공자라는 걸 입증하려면 적어도 5개월이 아니라 그 3개월은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해야 돼요. 이 3개월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건 문화예술인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리고 단기 노무제공자라고 해서 일용직과 같은 신분인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분들도 혼재해서 들어올 때 기준기간 24개월 중 적어도 90일입니다. 일반 일용직도 근로소득자로서 일용직도 90일이고 문화예술인도 90일이고 요건 세 개의 그 피보험 자격이 다 통일이에요. 90일 이상일 단기 노무 제공자로서 종사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일일 실업급여 금액도 똑같이 소득 대체율은 60, 상한은 66,000원. 다행스럽게 다 기억하기 쉽게 통일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대기기간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원칙은 7일이에요. 그러니까 노무제공자가 속한 회사가 만약에 망했다. 그러면 7일만 하겠지만, 단서조항에서 소득감소 비율로 이제 따지는데, 사실은 소득감소 비율로 실무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최소한의 소득감소 비율이 30%인데, 이때는 4주의 대기기간, 많이 감소한 50% 이상인 경우는 2주의 대기기간에서 이 5번 지문은 바로 채우기로 이렇게 30% 4주, 50% 2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상세 해설을 제가 드려보면요. 2021년 7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전 국민, 모든 국민 고용보험의 일환으로 그 특고 산재 이외로 노무 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까지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뭐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해설을 해드리겠지만 그 피보험 단위 기간 3개월 이상을 요구하면서 그뭐 최대 200만 원까지 해서 일반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한 그 파격적인 요건을 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 사업은 하지 않고요. 일단 구직과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사업이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7월부로 관광통역사, 어린이집 통학기사, 방과후 교사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관광, 어린이집, 방과후 교사는 산재 쪽 특권은 아니에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보험 단위 기간은 12개월, 문화예술인은 9개월, 기준기간은 둘 다 문화예술인, 노무제공자 다 24개월이고요. 그리고 이때 12개월은 연속할 필요는 없고 당연히 통산해서 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중 취득이 돼 있을 때 3개월 이상은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 3개월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상용직 근로자처럼 그 상실 코드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비자발적 이직에 대한 판단은 그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일단 상용에 해당하는 일반 노무 제공자와 단기 여기 노무 제공자가 상의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노무 제공자를 보시게 되면 일단 중대형 비책사유, 횡령 등 그다음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이 아니어야 하는 건 당연해요.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거는 사실상 그 회사의 폐업이나 보상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대기 기간이 일단 7일이에요. 근데 이 지금 시행령 104조 15 1항에 따라서 단서에 소득 감소 요건이 있거든요. 이걸로 사실은 실무는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고용센터에서 이 소득 감소 요건을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건 다분히 실무적인 얘기예요. 처음적으로 구성하기는 너무 내용이 길어요. 보시게 되면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이다 그러면 10, 11, 12 직전이니까 그 12월이게 되면은 그 9, 10, 11이 되겠죠. 자, 그 3개월 동안에 이직 당시에 노무 제공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 동일 기간 대비 30% 이상 감소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9, 10, 11이던 10, 11, 10이던 같은 기간을 작년까지 올라가서 그 같은 기간하고 매핑을 해야 돼요. 자, 이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죠. 왜냐하면 하필이면 4, 4분기 때 만약에 소득이 훅훅 감소한다라는 어떤 특별한 직종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수험적으로는요, 30%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여기 동그라미 2번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지문이 길어서 좀 시험에서 구성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실무적인 설명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직일이 속한 달에 직전 3개월 동안 최종 계약으로부터 월 평균 소득이 끊고 이직일이 속한 전년도까지 올라가요.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 평균 소득이다. 이건 길게 보는 거예요. 일단은 올해 소득이 적어졌다. 하나, 이게 원쿠션이고요. 두 번째, 니은 이직일이 속한 달에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보수액이 전년도 월 평균 소득보다 길게 떨어지니까 30% 이상 적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경우에 소득 감소 요건으로 충족을 해서 그 구직급여를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게 좀 말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수험적으로 기억하실 거는 30% 요거 이상은 감소해 줘야 단위 기간, 비교 기간은 나중에 시험 붙고 판단하시고요. 그 요거 30%라는 말은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조금 더 어렵게 되면은 30% 이상 적어진 달이 5개월이다. 요거를 좀 그 시험 직전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자, 도덕적 해이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무 제공자가 의도적으로 계약 금액을 낮추도록 해서 단가를 낮추게 되면 매출이 떨어지는 이렇게 외견상 보일 수 있잖아요. 자, 이거는 명백한 도덕적 해이죠. 근데 그거에 따른 사업주가 그랬습니다는 진술이 있거나 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노무 제공 소득을 고의적으로 제로로 입력하는 경우는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 노무 제공자고요. 자, 단기 노무 제공자의 경우는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24개월 동안에 혼재돼서 취득이 돼 있을 때는
그 일반 일용직 문화예술인 노무 제공자 마찬가지로 90일 이상을 단기 노무 제공자로서 그 신고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전혀 다른 논인데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단절 없이 노무 제공을 하고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당연히 수급돼요. 자, 그리고 일일분 실업급여는 그 소득 대체율이 60%고요. 그 기초일액은 1년 동안에 이분이 받은 보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급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거의 60%고 상한은 66,000원이라고 아까 보기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기 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지만 소득 감소 요건이 있을 때 30은 4주, 50% 이상은 2주. 왜냐면 50% 이상 감소했다라는 건 소득이 확 줄었다라는 건데, 그럼 빠르게 사회보장급여인 실업급여가 들어가야 되니까 더 짧은 2주의 대기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아마 영상의 러닝타임이 좀 길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좀 내용이 많고요. 지문이 길어요. 그리고 그 시행 자체가 올해 시험 때에는 아직까지 구직급여 탄생 요건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또는 노무제공자 출산급여는 반드시 나올 거고요. 지문이 길다 보니까 약간 괄호 채우기 숫자나 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위주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실무하시는 분들도 물론 고용센터에서 알아서 판단하셔가지고 지급을 하지만 그 문의가 들어왔을 때 적어도 이러한 어떤 뭐 퍼센테이지나 그 12개월 이상은 되셔야 된다라는 것 등 그런 것들은 이제 또 그 노무사로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고객과 상담을 하실 때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요.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